자, 첫 번째 토크 주제부터 열어봅니다. 자, 현대차주 미래 모빌리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종목을 주목하라. 자, 김준욱 파트너께서는 현대 글로비스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뭐 당연히 현대차 그룹 같은 방향을 탈 것 같은데 글로비스 선택한 이유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불굴의 의지라는 그 키워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회사 현대차 그리고 또 삼성이 있겠죠. 과거부터 이 두 회사가 신사업, 그러니까 성장 사업에 대한 먹거리를 찾았는데 삼성은 반도체를 찾았고 현대는 자동차를 선택을 했죠. 이후의 먹거리를 아까 말씀하셨던 로봇 쪽에서 좀 찾아보자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해보긴 해봤어라는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 부분을 정의선 회장이 이제 이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뭐 사실 뭐 그렇게 가까이 있는 로봇 회사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죠. 최초로 사족 보행이 가능한 운송용 로봇을 만들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2013년도에는 알파벳이 인수를 했고 그리고 2017년에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딥러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운송 소위 말하는 로봇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 품으로 일부 안기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면 차를 또 옮겨야 돼요.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열사가 현대글로비스고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들이 물류 분야에 상당히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야기 드렸던 소프트뱅크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시각에서는 현대차와 더 사업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시너지를 더 가미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우리가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 기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조금 더 덩치가 작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쏠릴 가능성도 높다 해서 우선 같은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인데 6거래일 연속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자동차주들의 어떤 진행보다 앞선 양봉의 그림 그리고 이후에 지금 횡보하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차트상의 분석을 봤을 때도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양쪽 다 지금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갈 수 있는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로봇 산업 그리고 운송에 대한 사업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본다면 확실한 시너지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IPO 카운트다운 이 종목을 주목하라. 자, 김준욱 파트너께서는 포스코 케미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뭐 2차 전지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터리 광고 100만 돌이 에너자이즈가 생각이 나시죠? 오래 가는 건전지예요. 핵심은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느냐인데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그러니까 국내 시장으로 진입을 했을 때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이미 포스코 케미칼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회사인 얼티엠 세일즈라는 이 회사에다가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때도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5, 그러니까 50대 5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합작 법인이고요. 우선 이 부분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오래 가느냐. 1회 충전 시 약 500km 이상 갈 수 있는 양적인 어떤 그런 배터리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양극재 이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전기차 시장, 특히 이제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측근 종목,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핵심 원료인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호주라든지 뭐 이쪽 해외 통해서 리튬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 원자재가 상승,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여기서 좀 파생되는 쪽을 보면 리튬이나 니켈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이 또 2차 전지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이 원가의 상승 또한 포스코 케미칼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양극재와 더불어서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 현재 한 시장 4위 정도 됩니다. 세계 4위 정도 되는데 이러한 시장 점유율조차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 코로나 델타 변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네, 바이오주. 자, 김진욱 파트너께서는 이제 진단키트 업체죠. 네, 시젠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키워드에서 호암마마라고 적어드렸는데 뭐 앞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지금 이제 21세기입니다. 호암마마를 겁내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좀 나오더라도 좀 겁내지 말고 대응책이 많이 마련돼 있다라는 점 일단 주목을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좀 시간적인 접근 방식을 좀 활용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CJ인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접종 당연히 이제 백신주들 뭐 그리고 새롭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백신이 나오면 게임 끝. 하지만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 진단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진단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앞서 팬데믹 구간에서도 경험을 해봤던 것처럼 백신주들 이전에 진단키트주들이 먼저 움직였던 만큼 물론 이번에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갈지 아니면 짧게 또 약간 그냥 그치고 말지는 조금 시장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시젠이라는 진단키트 대장주를 좀 선정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국내 판매 또 해외 수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좀 불어나고 실적으로도 많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젠에서 개발한 모바일 스테이션 이게 이제 이동식 검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체적인 검체 채취부터 뭐 유전자 증폭 검사까지 한 곳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위치적인 부분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접근에서 백신보다는 좀 진단 키트 쪽에 좀 빠른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팬데믹에 대한 공포로 좀 들여진다면 백신보다는 진단 키트 쪽에서 조금 발빠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